네, 오늘 시장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요, 일부분은 포기를 하신 것 같고요. 일부분은, 아, 그래, 나아지겠지. 나아지면 그때 대응할 거야. 라고 관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탈출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좋은 방향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은 상황인데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번에는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요즘 좀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증시가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화랑이어서 바쁘셨다면 지금은 시장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정말 경기 침체가 오느냐, 이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연내 하반기 지금 뭐 한치 앞을 바라보기도 좀 어렵긴 하지만 김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시장을? 네, 사실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은 오히려 좀 비중을 올 하반기만 보면은 네. 늘릴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락에 대해서 그러면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지, 당장 하반기를 보고선 지금은 주식 비중을 놀리자라고 하셨으니 당장의 하반기에 추가 급락은 좀 예측하지 않으신 걸로 들리거든요. 예, 물론 제가 뭐 매일경제하고 뭐 인터뷰하면서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예, 지금 2,300 수준은 앞으로 다가올 내년 경기 침체 뭐 이런 걸 지금 이 주가 수준이 상당히 반영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 여기서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더라도요. 낮아지면은 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예, 저는 올 하반기 동안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시장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김효 교수님은 작년 하반기부터 비중을 좀 줄이자라고 하셨던 그 당시의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예. 또 지금 시장의 그 근거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요인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주식 비중을 줄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하나는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예, 작년 뭐 4월 무렵에는 한 40% 정도 가대평가돼 있었어요. 그래서 수출도 증가하는데 주가가 너무 앞서갔다. 예, 그래서 그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 거리를 좁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6월 일평균 수출 금액이 발표됐는데요. 현재 2,300주 순에서 보면은 이제 한 15% 정도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주가가 적정 수준보다는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그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세 둔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IT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채팅방에서도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 무언가 우리에게 수출이 줄어들게 된다면 네. 가장 타격을 받을 건 반도체 IT일 것 같고, 그와 함께 경기에서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또 둔화 시그널이 보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김효 교수님도 이 수출의 둔화를 가지고 IT 쪽을 가장 좀 부정적으로 혹은 위험하게 보시는지요? 뭐 작년에 했던 말입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56,000원인가요? 음. 이 주가가 뭐 IT 관련 종목들이 그런 가능성을 이미 상당 부분 반영했다. 반영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영을 한 상황이면요.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원래 하방은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뭐 더 밀릴 것이다라고 고민하신 분도 계신데, 지금 국내 증시는 그럼 이런 악재를 다 반영한 상태에서 약간 눈높이를 이제는 제값을 줘도 되는지, 여전히 눈높이를 낮춘 상태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요. 네. 뭐 제가 중장기적으로는 그동안 모든 자산가에서 거품이 발생했는데 지금 채권 시장에 거품이 붕괴되고 주식시장에 거품이 붕괴되고 조만간 부동산 시장에도 거품이 붕괴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주가가 제가 추세적인 상승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적정 수준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8, 9월쯤이 계속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아까 그 물가 말씀하시던데 물가가 미국이나 우리 물가나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소비자 물가 발표가 되는데요. 6월이 고점이었을 거라고 보습니다. 상승률로 보면은. 그리고 8월 가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뭐 7월 물가가 발표되는데요. 6월보다는 낮아졌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뭐 우리나라 미국 그 10년 국제 수익률이 이미 고점을 치고 떨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 얼마 전에 3.8%까지 올라갔다 지금 3.6%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3.4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12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미 내년도 경기를 반영해가지고 물가 상승을 반영해가지고 국제 수익률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 만큼 일정 부분 주가는 오를 수가 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기준금리는 아닙니다. 뭐 연방기금금리나 우리 기준금리 앞으로 몇 차례 더 올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기에 선행하는 시장금리, 특히 장기금리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게 앞으로 물가 상승률 둔화를 반영하고 아마 그 8, 9월쯤에는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김혁 교수님이 지난해 시장에서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말한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수출의 둔화였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해 상반기 내내 좀 다소 밀렸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중장기적인 상승이 아닌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비중을 지금은 하반기를 보고 하자면은 늘릴 타이밍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물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 환율도 봐야 했잖아요. 외국인이 자꾸 파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원달러 환율도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환율이 지금 1,300원 근처인데요. 네. 우리 뭐 경상수지 그다음에 대부채 외환보유액 4,5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1,300원 환율은 너무 높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건 사실 그동안 달러 가치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저는 내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 아까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미 10년 국제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즉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기간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좀 순매수했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팔고 올해도 많이 팔고 있는데요. 저는 조만간 환율 하락을 기대하고 일부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환율 방어에만 10조 원을 썼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 10조 원으로도 이 1,300원 방어가 쉽지 않다. 오늘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부담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 지금 주식을 많은 분들이 떠나는 듯했어요. 근데 보니까 안전자산 중 하나의 채권 투자로 좀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최근에 채권 관련한 상품들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계속 채권 투자 최근에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채권 사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10년 국채,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정점을 치고 떨어지는 과정이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 2.3%, 금융자산 중에서 2.3%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는 저는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지난달부터 채권 사라고 강력히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일부 증권회사에서도 최근에 제가 대신 뭐 고객들 대시고 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채권 파시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김혁 교수님을 한 달 전 그리고 지난해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볼 걸 했다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내년까지는 여쭤보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내년의 경우에는 어떻게 또 시장이 돌아갈지는 지금 당장 예측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기 때문에 하반기만 봤을 때 일시적으로 지수가 반등을 한다면 그때 따라갈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럼 지금 비중을 늘렸을 때 그냥 과대낙폭 종목 위주로 다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혹은 뭐 대형주라던가 외국인이 많이 외면했던 IT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뭐 반등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살짝 써볼게요. 뭐 외국인이 저는 우리 주식을 살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거 사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시기에는 사실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 어떤 종목이 오를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코스피가 10% 이상 최소한 오를 것이다. 그래서 코스피 200 관련된 그냥 ETF 사시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고르기보다는 이제 바스켓처럼 다 같이 가져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더 확률상 높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올바른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걸 쭉 들어봤을 때 상승을 하더라도 이게 추세적으로 꾸준히 가는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때처럼 V자 반등을 예상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예, 우리나라 경기를 보면 2월 정점으로 지금 하락 국면에 들어섰거든요. 이게 1년은 넘게 갑니다. 예, 그래서 주가는 그 추세적인 상승면이 아니니까요. 뭐 주식은 아까 뭐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 가는 가정에서 한 10% 이상 오를 수 있다. 예, 이때는 뭐 ETF 같은 거로 대응하시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뭐 앞으로 향후 1년 정도는 배당 투자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선 만큼 앞으로 금리는 저는 많이 떨어질 것이다. 장기 금리. 채권 투자 비중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투자를 좀 확대하고 배당주 중심의 주식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처를 빨리 확보하는 게 저희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효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